오늘은 AI로 고목을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목에서 떠오르는 걸침은 ABC, 이 가운데 A가 가장 퍼센트가 떨어집니다. 100이 33으로 받아서요. 두 칸을 벌려야 되는데 이렇게 날일자로 걸쳤을 때 100이 60%로 활발한 결과입니다. 다음으로 C를 보겠습니다. 간명하면서도 재치 있는 수법인데요. 지난 시간에 외목을 포스팅했습니다. 외목에서 이제 동일한 형태가 등장했는데 이때 붙이게 되면 같은 모양으로 환원됩니다. 뻗어야 되는데 한 번 더 밀고 날일자를 두어서요. 다시 변으로 벌려가면 100이 54%로 후각의 진행입니다. 단 고목에서 방향과 배석을 살펴보게 되면요. 고목에서 이렇게 A로 고목을 두어갈 경우에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이렇게 B로 들어가는 수가 확률이 높습니다. A보다 B로 들어가는 수가 확률이 높은데요. 좀 전에 보여드린 변화대로 똑같이 전개가 되었을 때 우아기에 흙돌이 놓여 있어서 흙이 조금이라도 편한 진행이고요. 현재까지는 153%의 결과입니다. 33 들어가는 수법도 유력한데요. 만약 위를 붙인다면 어떨까요? 이제 젖혀달라 라는 주문인데요. 가만히 늘어두게 되면 호구자리 급소로 뻗어줄 때 다시 이 선을 막아갑니다. 이렇게 전개된다면 여기까지가 100의 주문인데요. 54.5%의 결과입니다. 이때 정말 좋은 맥점이 있는데요. 바로 코 붙임입니다. 이렇게 코를 붙이게 되면은 100이 이었을 때 넘어가는 자세가 좋고요. 끊는 약점이 두 군데가 나오는데 끊는 쪽을 잡으면 됩니다. AI에서는 위쪽을 끊으라고 알려주고 있는데요. 한 점을 잡고 귀에 한 점을 버리고 다시 걸쳐서 전개될 경우에 흙이 51%로 활발한 결과입니다. 만약 이 선을 넣는다면 어떨까요? 이때는 끼워서 어느 한쪽이든 100이 잡히는 형태입니다. 아래편을 친다면 축으로 중앙 한 점이 잡히게 되고요. 위를 친다면 아래를 이어서 또 역시 반대편 101점이 잡히는 형태입니다. 이제 초반전에 팩감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패를 걸어서 두는 수가 더 유력한데요. 이 진행은 100이 곤란합니다. 이렇게 코 붙이는 수로 인해서 이 붙이는 수는 이제 쉽게 파괴가 되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C로 33 들어가는 수법도 정말 간명하면서도 쉬운 수법이니까요. 한번 두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변화, 일감으로 떠오르는 B의 걸침 살펴보겠습니다. ABC 가운데 가장 높은 퍼센트이지만 변화가 복잡한데요. 오늘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쉬운 수면서도 AI에서 높은 퍼센트를 보여주고 있는 붙임. 붙이면 젖히고요. 100이 뻗어두어야 되는데 다시 호구를 칩니다. 여기까지 100이 53%인데요. 호구 자세로 흙이 쉽게 안정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추후 이렇게 공격을 오더라도요. 입구자로 빠져나가서 100이 입구자로 공격을 해도 밀어서 중앙을 밀어서 한 번 더 뻗어둡니다. 끊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받아두어야 되는데요. 이때 다시 날일자로 협공을 갑니다. 그러니까 A로 넘는 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보험을 들어둔 셈인데요. 100이 입구자로 나오더라도 다시 날일자로 전개할 경우에는 흙이 61%로 우세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공격은 두렵지 않습니다. 과거 정석은 100이 벌리고 흙이 한 번 더 벌려두는 것까지가 정석의 일단락이었는데요. 여기서는 AI에서 자유롭게 손을 빼고 대세점을 가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100이 이곳을 지키더라도 흙이 또다시 선수를 잡고 이제 다른 곳에 대세점을 가면 되겠고요. 이제 가장 무난하면서도 쉬운 변화가 이 붙임입니다. 자, 이번에는 위로 붙이는
수법 살펴보겠습니다. 위를 붙인다면 2선을 젖혀야 되고요. 젖혔을 때 위로 다시 뻗어갑니다. 여기서 A, B 선택의 기로인데요. 과거에는 B를 더 많이 두었죠. 그래서 끊는 약점이 남아있지만 끊는 쪽을 잡겠다라는 의도인데요. 이렇게 끊어가면 요 정석의 그 결론은 과거에는 흙이 조금 활발하다 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AI를 돌려보니까 결과가 놀랍습니다. 100이 59%로 오히려 100의 실리의 가치를 더 높게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흙은 젖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늘어두는 수가 더 좋습니다. 정수이고요. 물론 이 진행도 과거에 두어졌던 정석 가운데 하나인데요. 마지막에 100이 이 높게 벌려가는 자리가 이색적입니다. 보통은 낮게 벌리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높은 벌림이 53%, 낮은 벌림이 51%로 2%의 차이가 납니다. 자, 이렇게 붙이는 변화도 이렇게 늘어서 두면 이제 쉽게 정리가 되는 형태고요. 자, 다음으로 가장 많이 복잡한 변화가 숨겨진 이 나를자의 시움 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때는 A, B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요. B를 붙이게 되면은 젖혀서 끊어가면은 단수를 쳤을 때 축관계가 성립되는 정석의 형태입니다. 현재는 흙이 축이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100이 성립이 되지 않고요. 하지만 가만히 늘어서 두게 되면은 이렇게 막았을 때 이 변화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 선을 기어서요. 과거에는 이제 축을 먼저 봤었는데 지금 이 진행도 흙이 축이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100이 성립이 되지 않죠. 100이 이 선을 밀었을 때 수를 계속 늘려서요. 이 복잡한 변화가 이제 전개가 되는데 이 변화가 막상 만만치 않더라고요. 따라서 흙은 이렇게 붙이는 수를 둘 것이 아니라 반대편에 A로 붙이는 수를 추천합니다.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이때도 100이 안쪽을 젖힐 것인지 바깥쪽을 젖힐 것인지 선택의 기로인데요. 바깥쪽을 젖히면 알기 쉽죠. 이었을 때 손을 빼거나 또는 A로 나를자를 두거나 하는 것이 과거의 수법이었는데 이렇게 A로 두면 2%가량 확률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두는 수보다는 붙이는 수를 추천하고 있는데요. AI에서 알려주는 이 붙이고 뻗는 수, 끊어가는 약점이 남았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100도 이어두는 것이 아니라 먼저 찝어서 두텁게 모양을 정리합니다. 다시 나를자로 활발하게 지키는데요. 눈목자를 두었을 때 100이 54%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AI 시대의 신정석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만한 변화입니다. 자, 만약 붙였을 때 바깥쪽을 젖힌다면 알기 쉽습니다. 늘어두고 A로 두는 것이 아니라 붙여서 뻗어서 두고요. 좀 전에 변화대로 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가장 하수들이 두려워하는 안쪽 젖힘. 여러분들 한 번쯤은 당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까 별거 없더라고요. 이렇게 안쪽을 젖혀서 막아가는 수법. 자, 일단 두 점머리를 젖혀야 되겠죠? 젖혀 이은 다음에 단수를 치고 늘어두는 것까지 이렇게 젖히고 있는 것까지가 기존 정석과 동일합니다. 이때부터 달라지는데요. 먼저 기존 정석부터 보여드리죠. 자, 이렇게 변으로 한 칸을 띄고요. 여기서 다시 한 칸을 덮어 씌웁니다. 이제 과거 정석인데요. 당장 잡으러 갈 수는 없죠. 100이 이 선을 밀면 살았습니다. 하지만 입구자로 선수로 이제 교환을 해서 100을 살게 만들고 이것이 이제 과거 정석의 수순인데요. 다시 막고 막았을 때 찌릅니다. 끊어두고요. 다시 이 선을 젖히고 호구를 쳐서 완생의 형태를 취하고요.
다시 한 칸을 띄었을 때 변으로 벌려갑니다. 여기까지가 과거 정석의 그 수순인데 현재까지 154%의 결과입니다. 제가 어릴 때 암기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정석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모순투성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웠던 것이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이 변에서의 막아가는 수가 무려 26% 확률이 떨어집니다. 이 수로는요, 이렇게 밀어서 두는 수를 추천하는데요. 미는 수가 75%입니다. 젖혔을 때 어차피 흙이 밀고 끼워서 약점이 남아있어서 다시 돌아와서 산다면 이었을 때 오히려 끊는 약점을 없애서 악수다라는 이론이었는데요. 하지만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선을 젖혀서 백이 밀더라도 흙이 얼마든지 넘어서 둘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두어갈 경우에는요. 무려 흙이 90%, 백이 망한 결과입니다. 정말 의외였는데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막아가는 수가 엄청난 악수였던 거죠. 이 수로는 이 선을 밀어서 두어가면 흙이 76%로 우세한 결과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의외인 것이 이렇게 변으로 그냥 뛰게 되면 이 붙여가는 수가 통렬합니다. AI에서 알려주는 이 붙여가는 수로서 백이 넘어가는 자세를 취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것을 보류하는 것이 아니라 AI에서는 막는 수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두 집을 내서 살아야 되는데요. 다시 변으로 띄었을 때 밀어둡니다. 자, 굉장히 쉽죠? 그럼 AI에서 추천하는 변화인데 어차피 좀 전에 보여드린 대로 일선에 넘어서는 수가 있기 때문에 끊는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100도 약점을 지켜야 되는데 단수를 쳐서 넘고요. 100이 다가설 때 한 칸을 띄어가면 여기까지 흙이 75%로 확연한 우세입니다. 네, 정말 놀랍습니다. 이 막는 수가 좀 책략이 없다. 막는 수로는 좀 더 효율성을 살려서 이렇게 입구자로 활용을 해야 된다 라고 배웠었는데요. 오히려 막는 수가 좋은 수라는 거죠. 막고 다시 두 칸으로 띄었을 때 이 정석은 흙이 우세한 결과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사라진 정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 날일자에서의 안쪽 젖힘, 이 수는 백의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고목하면 또 무시무시한 그 속임수들이 많은데 또 그 중에서도 가장 그 두려워하는 눈목자 시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이제 바둑을 배우는 애호가 분께서 이 수가 가장 어렵다고 하셨는데요. 이 수도 역시 무조건 붙여야 됩니다. 안쪽을 젖힐 때 다시 막았을 때 이때 이제 보통은 일감으로 이제 A의 두 점머리를 젖히는 수를 떠올리기 쉬운데요. 여기서는 오히려 A로 반발하지 않고 아무 생각하지 말고 B로 가만히 늘어서는 수가 좋습니다. 만약 A를 두게 되면요. 이것이 100의 주문인데요. 단수를 치고 다시 한 번 더 밀고 늘었을 때 좀 전에 보여드린 이 정석에서 그 A의 백돌이 있어서 흙이 변으로 진출이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백이 훨씬 더 좋은 위치에 돌이 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전개될 경우에는요. 백이 유리한 결과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걸려듭니다. 고목의 속임수인데 이 수법은 여러분들 이렇게 A로 젖히는 것이 아니라 B로 가만히 늘어서 타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뻗어가는 수는 젖혀 이어서 수부적으로 백이 잡혔습니다. 백 또한 두 점머리를 젖혀야 되는데요. 따라서 젖힙니다. 다시 한 점을 축으로 제압해서요. 한 점은 버립니다. 자, 이렇게 전개됐을 경우에 흙이 61.5%. 아주 쉽죠? 이렇게 전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눈목자쯤에 대해서 좀 두려움이 많으신데, 눈목자는 좀 전에 알려드린 변화대로 이렇게 안쪽을 젖히더라도 늘어서 전개하시면 되겠고요. 혹시 바깥쪽을 젖힌다면 이렇게 한 칸 띄어서 요 자세는 흙이 좋습니다. 막아도 끊는 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흙이 60% 이상으로 활발한 결과를 가져갈 수 있고요. 문제는 안쪽 젖힘인데 좀 전에 알려드린 대로 두시면 되겠고요. 다시 이렇게 두 칸 낮은 또 협공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다가와도 붙이면 됩니다. 안쪽을 젖히면 끊어서요. 역시 마찬가지로 따라서 받지 않고 바깥쪽으로 늘어서 받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역시 이렇게 젖히는 수는 한 점을 축으로 제압해서 흙이 우세한 결과를 가져갈 수 있고요. 이렇게 따라서 타이트하게 수를 조일 수가 있는데 흙도 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선을 젖혀 이었을 때 다시 뻗어서 수부족으로 백이 잡히는 형태죠. 이렇게 쉽게 귀를 제압해서는 흙이 61.5%로 우세한 결과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고목에 대해서 이제 포스팅을 해봤는데요. 고목에서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배석일 경우에는 B로 걸치는 수법이 가장 퍼센트가 높고요. A는 퍼센트가 가장 떨어집니다. 그리고 쉽게 두려면 C를 추천합니다. 간명하면서도 재치 있는 수법. 외목 정석과 흡사하게 이제 환원이 되는 형태였고요. 그리고 만약 고목의 방향이 이렇게 놓여 있다면 A보다는 B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확률이 더 높고요. 이렇게 똑같이 나를자를 씌워도 이렇게 입구자로 씌워서 전개를 하면 흙이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방향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지는 거죠. B에서는 B로 두어 가고요. 걸쳐 가고요. A에서는 3, 3을 걸쳐 가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고목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봤는데요. 궁금증이 어느 정도 풀리셨나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